예, 이번 시간은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 8절에서 improper integral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이상적분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적분, 그러니까 이상적인 적분.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한 뉘앙스가 뭔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는 이걸 한자표에서 이상적분이라는 표현을 써셨는데요. 요즘 분들은 그 이상적분이라는 뉘앙스가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improper integr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이상적분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지만은 요즘은 improper integral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적분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확률론이나 이럴 때 이제 많이 나는데 정규분포표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규분포표는 어떤 정규분포에 대한 가우스한 함수가 있거든요. 가우스 분포에 대한 함수인데 그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지점까지 적분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확률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포함하는 이제 적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f가 만약에 무한대 a부터 무한대에서 연속일 때 그때 a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적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a에서 b까지 구한 다음에 b를 무한대로 보내줍니다. 이걸 리미트 센스라고 이제 학자분들은 외국에서 분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무한대를 우리가 직접 대입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a에서 b까지 구하고 b는 무한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값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 이상적분이 수렴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그때 그 값을 이상적분의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무한대로 보냈을 때 뭐 발산하든가 그러면은 이 이상적분은 발산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요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규분포에서의 식 같은 거였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리미트 a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a에서 b까지 fx dx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혹시 관련 자료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뒤에 있는 이것이요. 제가 얼굴 때문에 가려지네요. 예, 요 뒤에 있는 요식이 좀 그래도 안 보이네. 예, 이젠 좀 보이시죠? 예, 뒤에 있는 요식이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누적 확률 변수 같은 거 fx는 이제 이 정규분포에서 fx라는 거는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fx, 그러니까 x에서 이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요걸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적분하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적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기 2번 문제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 fx가 여기서 말하자면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2파이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뮤 제곱이죠. 뮤는 평균, 시그마는 표준 분포. 요걸 말하는 건데 실제로 fx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a에서 b까지 일단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a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적분값이 나오겠죠. 근데 저거는 실제로 적분하기 좀 약간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썼던 수치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 1 나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률론 시간에 이제 배우니까요. 그때 가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fx가 연속이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fx dx를 적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어떤 C라는 점을 중심에서 갈라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번 문제가 이제 약간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뒤에 이제 지우고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갈 때 fx dx라는 걸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원래는 FM대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적분을요, 한 기준점을 놓고 두 개로 갈라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적당한 점 C까지, 그리고 fx, dx를 하고요. 더하기 남은 거 C에서 무한대까지 fx, dx를 합니다. 그러면요, 얘는 어떤 거냐면요, 얘는 요 2번 형태고요. 요거는 여기서는 1번 형태죠. 그래서 요거는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부터 c까지 fx, dx 요거를 계산하고요. 더하기 얘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 dx 요거를 계산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거의 매년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dx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c에서 c까지 요걸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식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거를 이렇게, 원래는 FM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강조드립니다만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dx는 무조건 이걸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dx를 적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브랜치라고 했죠. 포물선에서 라이트 브랜치, 레프트 브랜치. 그러니까 가지, 브랜치는 나무 가지 같은 거거든요. 나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무가 뭐냐면 요 값이에요. 근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요런 브랜치도 있고 요런 브랜치도 있고 수많은 브랜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녀석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요거를 프린시펄 브랜치라고 그래 가지고요. 프린시펄 밸류라고 합니다. 프린시펄 브랜치에서 나온 프린시펄 밸류라고 그래 가지고요. 얘를 앞에서 p.v.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적분은 프린시펄 밸류 오브 요거를 구하세요 하면은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이상 적분은 요걸 계산하는 건데 그 수많은 브랜치들 중에 요런 프린시펄 브랜치를 계산해라 해서 앞에 PV를 딱 붙여주면은 둘 다 같은 곳으로 해서 접근하는 요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특히 나중에 복수 해석학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미적분학 시간에서 이거 구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미적분학에서 하는 거는 요걸 구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아니에요.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프린시펄 브랜치, 프린시펄 밸류가 왜 그냥 이것이 나오냐면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dx를 계산하세요. 자, 요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FM대로 정리하자면은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a에서 한번 좀 바로 가지 말고 좀 가늘어서 써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x dx 요거랑 0에서 무한대까지 x dx 이렇게 두 개로 갈라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요 슬라이드 보시면 c를 0으로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건 적분 안 되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얘도 x가 무한대 정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a에서 0까지 x dx 요거를 구하세요. 자, 요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FM대로 정리하자면은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dx를 계산하세요. 자, 요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FM대로 정리하자면은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dx를 계산하세요. 자, 요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FM대로 정리하자면은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dx를 계산하세요. 자, 요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FM대로 정리하자면은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dx를 계산하세요. 자, 요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FM대로 정리하자면은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dx를 계산하세요. 자, 요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FM대로 정리하자면은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dx를 계산하세요. 자, 요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0에서 b까지 x dx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a에서 0까지 x는 적분 가능하죠. 0에서 b까지 x는 적분은 가능하죠. 무한대로 아직 안 갔기 때문에요. 그럼 얘는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죠. a에서 0까지 플러스 리미트 b가 0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x제곱 0에서 b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b제곱인데 b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요 색으로 표시할게요. 얘는 무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 적분값은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인데 a가 무한대로 가니까는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발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이상 적분은 발산한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정형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되나요? b가 무한대로 가는 방식과 a가 무한대로 가는 방식에 따라서 이 값들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b가 우리 앞에서 related h 할 때 b가 무한대로 갈 때 지수함수를 따라서 무한대로 가느냐 로그 함수를 따라서 무한대로 가느냐 그 커지는 정도가 달라졌죠. 만약에 여기서 b가 지수함수 형태로 무한대로 커지고요. 여기서 a는 로그 형태로 무한대로 가면은 지수 형태가 훨씬 더 크게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한대가 되고요. 같은 비율로 커지면 0되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요. 앞에서 이걸 하고 프린시펄 밸류로 한번 보죠. 요거요. 요걸 한번 계산해 보죠. 요거는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c에서 c까지 x dx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알고 계시죠? 얘는 x는 마이너스 c와 c에서 기함수기 때문에 이 적분값은 0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는 0이 돼요. 아, 그래서 이게 다르네요. 이 적분값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형태인데 얘는 그 수많은, 그러니까 이 적분은 수많은 브랜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프린시펄 브랜치에서 주요 값은 뭐가 되냐면은 0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이상 적분 형태는 부정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린시펄 브랜치를 많이 계산을 해서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요, 요거 대신에 이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의 적분이고요. 일반적인 적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것만 잘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시펄 밸류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3학년쯤 가면 이제 복수 해석하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복수 해석학 수업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수 해석학은 제가 강의 안 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부임하고 나서 한 번 했어요. 여태까지는요. 모르죠.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주로 안 하고요. 다른 분 교수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잘 가르쳐 주시니까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3학년 가서요. 예,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Is the area under the curve y는 x제곱분의 로그 x를 x는 1부터 x는 무한대까지 면적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근데 그것이 유한한 값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값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건데 그냥 면적 구하듯이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제곱분의 로그 x라고 친절하게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면적 에이리어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ln x dx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무한대에서는 이 함수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1에서 b까지 x제곱분의 ln x dx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녀석의 엔티데리버티브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엔티데리버티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 함수의 곱에 대한 걸로 판단을 해서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f를 로그 x를 만약에 f 프라임 그러니까 g 프라임을 ln x로 하면 요거 적분하면 x 로그 x 마이너스 x 해가지고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f를 그냥 ln x 그리고 g 프라임을 x 제곱분의 1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은 f를 미분하면요 x분의 1 g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요. 요 주어진 적분은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fg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x분의 ln x의 1에서 b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b까지 f 프라임 g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b가 무한대로 가면요 x분의 ln x인데 b가 무한대로 올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형이죠. 그래서 로피탈 정의를 쓰면요 이거는 리미트 b가 무한대로 올 때 x분의 ln x는 0으로 사라져요. 로피탈 정리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적분값은 b일 때 그냥 실제로 해보죠. 자, 요거 사고 지우겠습니다. 얘는요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 x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부정형이니까요. b가 무한대로 갈 때 죄송합니다. x가 아니고 여기 b죠. b로 미분하면 1, b분의 1 그래서 0이 되죠. 그리고 x에다 1 대입하면요 1분의 ln 1은 0이니까 0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0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이제 얘밖에 안 남아요. 근데 x제곱분의 1 적분하면요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적분하면은 아까 전에 했죠 마이너스 x분의 1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x분의 1에 1에서 b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리미트 마이너스 b분의 1인데 리미트 b가 무한대로 온다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식은 1이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이제 물어봤던 문제에서 물어봤던 리미트 즉 에이리아 언더 더 커브 이 면적은 파이나이트 합니까? 파이나이트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무엇입니까?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트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분의 1 dx입니다. 이 식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식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거 꼭 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이상적분은 여러분 이제 미적분학을 배우셨으면은 가급적이면 꼭 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거는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는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했었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프린시플 밸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상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하기 때문에 얘는 일단 적분 구간을 갈라야 됩니다. 제일 적분 구간 갈라주기 쉬운 게요. 적분 구간을 그럼 C를 뭘로 잡을 것이냐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엔티데리버티브는 역탄젠트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역탄젠트 함수의 함수값을 가장 구하기 쉬운 거 0이죠. 뭐 0이 제일 쉽죠. 아니면은 1도 있고요. 1은 이제 4분의 파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0이 제일 쉬우니까 0으로 할게요. 그래서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더하기 0에서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이렇게 두 개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에서 이게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a에서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더하기 이 부분은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0에서 b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요 리미트만 없으면은 얘는 여기서 적분 가능하고 얘도 여기서 적분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의 적분 값을 구하면은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은 탄젠트 역함수 x에 대한 탄젠트 x 이거의 엔티데리버티브가 탄젠트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a 0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탄젠트 인버스 x에 0에서 b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탄젠트 역함수 0은 탄젠트 함수 값이 0이 되는 거 0이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탄젠트 인버스 a예요. 그리고 더하기 리미트 b가 0으로 갈 때 얘는요 탄젠트 인버스 b예요. 자, 그러면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 여러분 탄젠트 함수는 잘 아시다시피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 수직점근선이 생기는데 어디서 생기냐면은 2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생긴다 그랬죠. 역탄젠트 함수는 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정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곳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탄젠트 값이 무한대가 되는 곳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요 값은 파이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적분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처럼 파이가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결과를 이용해서요, 흔히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저도 예전에 아는 분들께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 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탄젠트,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좀 이렇게 돼 있네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는 뭐냐? 1입니다. 요거 예전에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특히 면접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냥 계산도 하지 말고 이거 뭐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봤냐 안 해봤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대답하시더라고요. 엔티데리버티브가 역탄젠트 함수인 거 알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산
유도 과정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For what value of p does the integral? 그래서 1에서 무한대까지 x p승분의 1 dx가 얘는 p가 무엇일 때 수렴합니까? 그리고 when the integral does converge, what is its value? 이것이 수렴하면은 그때 값은 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도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숙제입니다. 근데 p가 1보다 크면은 얘는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p-1분의 1입니다. 그리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발산합니다. 예, 이거는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것이 값이 무엇이 나온다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한 번씩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 문제도 그랬고 이 문제도 그렇고요. 요건 직접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improper integrals of type 2입니다. 이번에는 이상적분의 두 번째 형태인데 아까는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면은 이번에는 x가 어떤 특정한 점에서 정의가 안 됐을 때 아니면 무한대로 튈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x분의 1을 적분하는데 x를 0을 포함하고 있는 구간, 저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런 적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fx는 요 구간에서 연속일 때 요거를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전 문제인데 자, fx가요 2 루트 x분의 1일 때 2 루트 x분의 1은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x는 0에서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1까지 면적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0에서 함수값이 없는데 이거 면적을 어떻게 구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하면요. 얘는 0에서 함수값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서는 c라고 했는데 예, 여기서 한 점 c를 잡습니다. 그럼 요 c에서는 함수값이 있죠. 그러니까 요 c에서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합니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c가 0으로 갈 때인데 0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얘는 x가 양수에서만 정의되니까 c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분 구간에서 맨 밑에 점 여기 구간의 시작점에서 함수값 정의가 안 됐으면 얘보다 큰 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극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c에서 1까지 2 루트 x분의 1 dx 요걸 합니다. 그러면 c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은 나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얘는 적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죄송합니다. c가 0으로 갈 때 얘는 적분되죠. 어떻게 돼요? 얘 엔티데리버티브는 루트 x죠. 그래서 c에서 1까지 하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c가 0으로 갈 때 x에다 1 넣으면 1 빼기 루트 c 해가지고 c가 0으로 가면 루트 c는 0이니까 1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요 빨간색 부분 면적 구간에 c를 0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임프로퍼 인테그랄의 두 번째 형태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FM대로 하면 이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건 편법이에요. 그냥 편의상 원래는 이렇게 리미트 붙여주고 했는데 그냥 합니다. 예, 0에서 1까지 얘를 할 때는 사실 이거 자체가 넌센스예요.
편의상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요, 얘는 여기서 0이 정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없는데요. 그냥 이렇게 삥 돌아갔으나 그냥 하나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도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요. 어차피 이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연구할 때나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서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그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저는 이런 수칙은 좀 지켜서 수업을 하는 입장이니까요. 이렇게 쓰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계산은 편의상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답 만약에 제가 꼭 무조건 이런 식으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시면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F가 이번에는 A, B에서 연속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B가 적분 구간의 맨 오른쪽 끝이면요, C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B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 그래가지고 C는 B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F가 이번에 C라는 점에서 아예 중간에 뚝 잘라진 이런 형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뭐 이렇게 생긴 형태예요. C라는 점 중심으로 좌극한 우극한 값이 뭐 마이너스 튀는 무한대 튀든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A에서 B까지 적분은 C 빼고 적분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예제가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요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죠. 자, 이 경우는 0에서 3까지 요걸 적분하는데 분모가 0 되는 점이 있어요. 적분 구간 안에 1이 있죠. 그러면 그 1을 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적분을 할 때는 1을 중심으로 갈라서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그냥 fx dx로 쓸게요. fx는 거기 x-1의 2분의 3승분의 1이니까요. 얘는 1에서 3까지 죄송합니다. 분모가 0 되는 점이 1이니까요. 0에서 1까지 fx dx 더하기 1에서 3까지 fx dx예요. 그러면은 요걸 적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요 점에서 지금 불연속이거든요. x 1에서요. 그러니까 0에서 1 가까운 데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부터가 아니라 1 가까운 점, 여기 C라는 데서 3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0에서 B까지, C에서 B 3까지 이렇게 했었네요. 그러니까 리미트 B가 1까지 가는데 B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접근하고 있죠. 그러니까 B는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B까지 fx dx 계산해 주고요. 더하기 이번에 1에서 3까지인데 우리가 1에서 함수값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에 가까운 요 C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C는 1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C는 1보다 큰 쪽에서 1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갈로 갈라서서 얘가 요 식이 바로 이게 되는 거고요. 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식이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계산이죠.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요.
1번은 현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x-1의 3분의 2승이니까요. 1번식은 리미트 b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접근할 때 x-1의 3분의 2승에 대한 엔티더리버티브니까요. 얘는 3의 x-1의 3분의 1승이 바로 저 녀석의 엔티더리버티브가 되죠. 그래서 0에서 b까지입니다. 그럼 여기다 b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b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3의 b-1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0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3분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의 3분의 1승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는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예. 근데 b가 1로 갑니다. b가 1로 가면 1 빼기는 0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 값은 3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반대로 저기 식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식은 리미트 c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접근할 때 똑같이 fx의 엔티데리버티브는 3x-1의 3분의 1승이고요. 여기를 c에서 3까지 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얘는 적분 계산하면은 리미트 c가 1로 접근할 때 3에다가 x에다 3 넣으니까 2의 3분의 1승. 그러니까 3의 3승근 루트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c 대입한 거. 3의 c-1의 3분의 1승이 되겠네요. 근데 c가 1로 갈 때 얘는 상수니까 빼고 얘는 0에서 사라지죠. 1 빼기 1은 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3의 3승근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 적분값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1과 2를 합하면 되죠. 그러니까는 3 플러스 3의 3승 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 값은 이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이제 계산을 쭉 했는데요. 간혹 가다가 헛심을 쓸 때는 헛심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한 경우. 그러니까 적분값이 안 나오는데 그걸 막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허무하게 안 된다 하는 거 알았을 때. 그럴 때가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판정법이라는 걸 존재합니다. 그래서 판정법이라는 거는 이제 자세하게는 지금 다룰 수는 없고요. 좀 나중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걸 하시면 이 적분값이 수렴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 적분값이 이걸 적분값이 수렴하는지 알아야지. 즉 이 녀석이 뭐 5면 5다, 3면 3이다 이런 값이 있다는 근거를 알아야지 이제 이걸 적분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무한대인데 적분을 왜 해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근데 이것이 이제 적분값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적분을 계산하고 싶어요. fx를 적분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즉, 이 적분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요, 이 fx가 양함수이고요. 그리고 이 fx보다 크거나 같은 gx가 있는데요. 근데 이 gx가 적분값이 수렴해요. 그러면은 이 적분값은 있어요.
뭔진 모르지만 있단 얘기예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그 값이 무엇인지 실제로 계산해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무한대 튀는데 계산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 예전에 적분에서 성질 중에 그런 거 있었죠? 함수 값이 있고 요런 함수가 있을 때 면적은 요걸로 할까요? 요 부분의 면적. 요 부분의 면적이 바로 요거고요. 요 부분의 면적은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요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게 있으면은 이 값이 있다. 즉, 요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면적이 있어요. 뭐 5면 5, 3면 3, 2면 2. 그러면 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면적은 이 값보다 작은 값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회색 부분에 칠한 부분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4다. 그럼 이 값은 4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값일 거예요. 뭔지는 이제 계산해 봐야 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4인데 얘가 정말 있어요? 있잖아요. 이런 면적이 있잖아요. 아,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이 면적이 뭐 3이 될 수도 있지만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한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이요. fx는 안 변하고 가만히 있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이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난 이 면적 3이 돼야지. 아, 내일 비가 온다네. 아, 이제 그러면은 면적 1 돼야지. 이런 일은 없잖아요. 얘는 하나의 고정된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얘보다 더 큰 부분의 면적이 4면은 이 값은 4보다 작은 값이에요. 근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값이 있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죠. 찾아내는 것은 이제 다음 목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녀석이 발산하면은 그러면은 gx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요 빨간색 부분의 면적이 무한대로 발산해 튀면은요. 그럼 g는요. g는 fx보다 더 크잖아요. 면적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의 면적이 무한대다? 그럼 회색 부분 면적도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사인 제곱 x 같은 경우는 사인 함수 1보다 작거나 같고 1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1 dx는 아까 여기서 했었죠? p가 1보다 크면 수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p가 2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수렴해요. 뭔지는 이제 계산해 봐야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렴합니다. 근데 무슨 값인지는 이제 직접 해봐야죠. 엔티데리버티브를 찾아서 정적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앞에서 배웠던 뭐 수치적인 방법을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적분값은 무한히 발산한다는 거 보이세요? 합니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 x분의 1보다 커요. 그리고 x분의 1을 1에서 무한대까지 x분의 1은 발산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x에서 y축 있고 여기 있고 1이 있는데 현재 1에서 무한대까지 요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0.1x. 그래서 fx를 루트 x제곱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면은 x가 1일 때 1 빼기 0.1가 0 루트 0.9니까는 뭐 대충 한 이쯤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루트 0.9분의 1입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gx를요.
x분의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x는 1일 때 함수값 1이고요. 설마 루트 0.9분의 1이 1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1에서 무한대까지 gx분의 1 dx, 얘는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이죠. 이 부분의 면적인데 이 녀석은 무한대로 발산해요. 실제로 이 경우는 p가 1이거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발산 무한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fx라는 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은 뭐냐면은 인테그랄 1에서 무한대까지 fx dx인데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죠. 보세요. 빨간색 부분의 면적이 녹색 부분의 면적보다 더 크잖아요. 왜냐? fx가 gx보다 gx분의 1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근데 얘가 발산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요 녹색 부분의 면적이 무한대니까 빨간색 부분의 면적도 당연히 무한대겠죠. 설마 파란색 부분, 녹색 부분의 면적 무한대인데 얘가 5가 된다? 그럼 5가 무한대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나보다 작은 녀석인데 나보다 더 큰 녀석이 어디론가 수렴합니다. 그럼 나는 나보다 더 큰 녀석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어디론가 수렴을 해야 돼요. 반대로 나보다 더 작은 녀석이 발산한다? 그럼 나는요. 나보다 더 작은 녀석이 발산하니까 나도 발산해야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하는 판정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 related rate 할 때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면 결국은 이 값들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썼던 이제 이런 거 해볼 때 우리가 fx, gx를 잡을 때 fx가 주어졌을 때 gx 찾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되냐? 최고차를 똑같은 걸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 둘은 같은 공동 운면체예요. 한쪽이 발산하면 나머지 한쪽도 발산, 한쪽이 수렴, 나머지 한쪽도 수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차수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x분의 1 2의 마이너스 x승인데 얘는요 2의 x승분의 1이니까 얘는 차수가 없는 녀석이 같아요. 즉 얘는 x분의 1과 차수가 똑같아요. 근데 얘 발산하죠? 그럼 얘도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정법은 지금 여기서 깊게는 못 다루고요. 나중에 요거 판정법은 해석학에서 배우는 이제 수렴 판정법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엄밀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판정법보다는 그냥 여기 임프로퍼 인테그랄 타입 1과 타입 2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8장 내용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